자, 이제 또 소문으로 이어가서 DB금융투자 얼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 메타버스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 해보셨습니까? 메타버스를 해보진 않았지만 메타버스를 만들려고 지금 종용은 하고는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만든다? 우리 애가 애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나 이런 네. 거 좀 좋아해가지고. 네. 그러면 실생활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메타버스 얘기가 오늘 조금 있죠. 소문으로 들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 메타버스 어쨌든 이제 현재보다는 이제 가상에 대한 공간들, 그다음에 각종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내놓고 있고요. 넷마블 자회사 쪽에서도 이제 판교에다가 대형 스튜디오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거기서 좀 만들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끊임없이 그쪽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죠. 어나더 세계. 또 다른 세계에서의 그런 세상을 구축해가는 이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공이 얘기하는데 메타버스의 이제 활용 점정은 네. 결국에는 이제 상거래, 네. 경제 활동. 네. 그 경제 활동의 근간을 뭘 둘 거냐? 암호화폐. 그렇죠.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세계에서의 그 자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다가 이걸 암호화폐하는 게 그 NFT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총괄돼 가지고 암호화폐 이제 가상화폐라고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게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280억 달러에 대한 규모의 이제 세금을 걷겠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왔어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로 좀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탄탄한 이런 국가인데 여기서 이제 디지털 화폐 이 나이라라는 거를 출범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런 걸로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지리아는 언뜻 봐도 이 아프리카의 자원국 네. 거예요. 자원 부국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한국에서 아프리카 쪽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건 별개로 얘기지만 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그 연구진들이 가서 그 벽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량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지금 한국하고 아프리카의 관계들도 점차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네. 자원이 있는 나라들은 예. 베네수엘라도 그런데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래고 통화치가 거의 휴지 조각 네.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거기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 기름을 베이스로 한 담보가치 네. 그걸 이제 한때 추진하려다가 좀 이게 잘 안 됐지만 일부 최근에는 그 법정 통화를 암호화폐를 쓰는 나라도 등장했잖아요. 예. 네. 지금 바하마하고 엘살바도르, 바도르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이지리아가 동참을 하게 된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개도국 위주로 먼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하여튼 끝나지 않는 암호화폐라고 하지만 끝난다가 개념이 좀 그렇죠.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는 국내에서는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나와요. 많은 기업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좀 수혜주지 않을까. 그래서 업비트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기술투자라든지 그다음에 빗성 관련돼 가지고는 비덴트를 했었는데 T사이언티픽을 좀 이제 안 올랐어요. 우리기술투자나 비덴트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비덴트 말씀드린 이후로도 좀 많이 올랐었는데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가 빗썸의 8.2%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어요. 비덴트가 10% 정도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시가총액 비중은 비덴트가 한 7천억, 800억에서 그 정도 나오고 8천억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1,700억 정도 수준. 네. 너무나 좀 많이 차이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또 VC 언제 한번 또 얘기하시지 않았나? 네. 뭐죠?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죠. 네. 하여튼 네. 엘살바도르. 네. 여기는 비트코인을 대거 매입해서 이제 공식적인 화폐로 채택하는 나라. 물론 사실 존재는 저희가 잘 모르는 네. 네, 좀 작은 좀 나라지만 미미하죠. 예. 뭔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거다. 네. 그냥 자꾸만 이렇게 뭐 터부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부샬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어쨌든 이게 터부시한다는 결국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다른 쪽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면요 이민 가겠죠. 그렇죠. 예. 그쪽으로 이민 가가지고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오케이. 예. 자, 하여튼 뭐 업비트, 우리기술투자, 빗썸과 비덴트, T사이언티픽 이렇게 네. 상장되어 있는 건 이제 우리기술투자하고 비덴트, T사이언티픽이니까 네. 이렇게 엉축목이 됐고 오늘 따로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요. 기업을 뭐 준비해 오신 게 네. 있잖아요. 뭐였죠? 대선 정책 관련주를 좀 하나 KCC 글라스를 좀 갖고 왔는데 오, KCC 글라스 예. 어떤 의미입니까? 대선 어쨌든 지금 대선 주자들이 이제 큰 당 두 당이 대선 주자가 나왔고 네. 이제 중소장들에 대한 대선 주자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내는 것 중에 누구든 다 250만 호 공급을 하겠다 주택. 예, 이거를 내놨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건설 경기 부분에 부동산 대해서 정책으로 공급 물량 확대 네. 매번 그랬잖아요. 매번 그쵸. 그러지 않았나요? 공급 매번 물량 확대한다고 나왔고. 부동산 가격이 잡혔나요? 안 나와죠. 그래서 솔직히 이번 정부의 부동산 가격 인상 부분은 뭐 정책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죠. 네 정책의 실패도 있지만 촉발된 거는 결국은 돈을 풀었어요. 발상 자체가 좀 네.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으로 통해 보면은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많아. 네, 근데 회사가 막 유상증자를 해. 그런다고 주가 빠지나요? 유상증자가 호재일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보급을 확대한다고 가격을 내린다? 이거는 초등학생의 네. 발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결국은- 비판을 꼭 할 건 아니지만 예. 사실 현재의 결과물이 그렇다 보니 네, 그러면 이건 좀 바꿔야 되는데 네, 양 당의 거대 당 이제 대선 주자분들이 똑같이 공급 물량 확대를 또 얘기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리는 많이 쓰겠네요. 네. 글라스는 써야죠. 네. 이제 주택은 끊임없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정책 부분들이 약간 좀 틀리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시장 부분도 서울시장으로 있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에 대한 완화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2종 주택 지구 중에 2종이 있습니다. 2종 내에서 보게 되면은 네. 7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고도 제한이 좀 있나요? 예, 고도 제한이 있었고 용적률에 대한 제한도 있고 그랬는데 이 고도 제한 부분에 대해서 그 거의 이제 없애다시피 할 정도로 한 15층 이하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어쨌든 그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잘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제한을 한다는 거는 층간의 높이나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도 있고 층간이 높아진다면 이제 개방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유리 제품이나 이제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KCC 글라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은 건물이 이제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네. 집안 하중이 좀 심해지지 않습니까? 무거워지니까 네. 건물이 무거워지니까 이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파이프라는 걸 박아요. 집안 이렇게 땅 다지기 할 때 파이프라는 걸 박아가지고 H빔 형태 아니요. 아닌가? 예. 어떻게 보면은 전신주 같은 모양의 그냥 이런 게 통으로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를 갖다가 이제 PHC 파일이라는 건데요. 네. 이 파일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박아서 이걸 집안을 안정시키는 거죠. 네. 예, 이게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인근 근교라든지 이런 거에 있는 KCC 글라스는 이 인근에서 이거를 만들고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이게 무겁다 보니까 운임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요로 하는 곳에 가까이에 있어야지 운임비가 좀 적게 들어가니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점이 기존에는 있네요. 작은 주택들은 이게 필요 없어요. 큰 이제 이런 주택들을 하려면은 집안을 다지는 이런 부분 작업들이 분명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자동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좀
잘 안 나갔었죠. 네. 뭐 자동차 반도체 수급의 논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이 많이 안 팔렸었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차량용 유리? 예, 차량용 유리 부분들도 얘네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제 뭐 반도체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된다라면은 요즘은 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분이 기본 사양으로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이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그래픽 부분이 반사가 돼서 사람들 눈에 봐야 되는데 시인성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명하게 대한 이런 결국엔 뭐 메타버스의 고글 뭐 이것도 그렇고 그렇죠. 스마트 글라스가 됐건 아니면 헤드기어가 됐건 거기도 글라스가 들어가겠죠. 네. 예, 플라스틱으로 아직은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부가 가치에 대한 고가에 대한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기능성 제품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고 있잖아요. 네. 단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쓴다고요. 예, 건물을 지을 때. 요즘은 유리 제품, 유리로 하더라도 단열 효과가 뛰어난 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의 막 70% 이상을 다 이제 열을 차단하는 이런 제품이라든지. 그게 뭐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한때 이슈였지만 또 뭐 특수 코팅을 해가지고 창들이 많아지면은 네. 예, 태양광으로 또 예. 되겠네. 그런 부분들도 뭐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유리 벽면에 그다음 건축용 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래저래. 내장재 이런 것들이 하면서 어쨌든 건설 그런데 얘가 안 올랐어요. 네, 주가 밀려 있네요. 예, 밀려 있어요. 그래서 자리도 좀 이쁘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 수혜주로서 KCC 글라스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좀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시간 다 아니 뭐 됐는데 다 됐습니까? 요소수? 요즘 하도 요소수에 대한 짧게만 좀 예, 네, 정리해 주세요. 이야기들이 많아요. KCC 글라스가 오늘 포인트고. 예. 요소수는 대체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좀 한번 가까운데 원료 섞어갖고 물 희석하는 거. 그렇죠. 요소를 만들어가지고 이 요소를 갖다가 초순수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나오는 게 요소수거든요. 네. 근데 이 요소수를 만들려면은 암모니아가 필요해요. 네. 네. 암모니아를 만들면 결국은 수소하고 질소하고 이제 혼합해가지고 만들고 있고요. 그건 뭐 화학 공식이고. 근데 이제 이게 중국에서 이거를 교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석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이거 이제 거기서 추출되는 수소를 갖다가 하버보시법이라는 공법을 통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거든요. 근데 하버보시법 같은 경우는 고열과 고압에 의해서 얘가 이제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생산되는 양도 그렇게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좀 많이 비용이 이제 암모니아 제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규제를 통해서 기존에는 한국에서 개발됐던 그 공법이 있어요. 볼 밀링법이라는 이 개발을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좀 한번 정착이 돼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을 했을 때 한국이 그걸 또 이겨나갔잖아요. 네. 중국이 이번에 또 이제 요소수로 이거를 좀 규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한국의 기존에 해놨던 이런 부분들을 또 내재화 시켜가지고 더 탄탄한 대한민국을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케이. 근데 국내 생산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저기 한데 관련 기업이라고 이게 본리 밀링법을 이용하게 되면요. 제조 단가가 떨어져요. 네. 그래서 굳이 수입을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거든요. 예. 관련 기업은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남해화학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겠구나. 만들 수 있겠죠. 공정 개선으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쵸. 있다. 네, 이렇게 정리. 자, 요소수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많이 다뤄봤는데 KCC 글라스가 있던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 T사이언티픽 여기가 또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뭐 롯데정밀화학하고 남해화학은 뭐 워낙 많이 인지돼 있으니까 그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얼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